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조정합니다. 동네 병원도 자발적으로 40시간 진료에 나서겠다고 예고해 야간과 주말 진료가 대폭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 평창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기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는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에서 4명이 구조됐습니다.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후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 집중하면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첫 TV 토론을 합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최고 23도까지 올라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5도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길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의료계와의 갈등 속에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장동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면을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해 더 낮은 자세를 언급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대통령의 입장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증원 숫자 조정을 언급하기보단 현재 의대 증원의 시급성에 대해 좀 더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가 정부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기며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늘부터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겠다고 밝혔죠. 이제 동네 병원 의사들도 진료 축소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이나 주말에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박유영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4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에 맞춰 동네 병원 개원이들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개원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는 16개 시도의사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주 40시간 이게 준법 진료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시작할 거다.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긴다지만 주말이나 야간에 문을 닫는 병원이 늘어나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결단과 그리고 양당 당대표 비대위원들의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하겠다면서도 2,000명 숫자를 못 막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건 의료계라며 대형 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릉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자아이가 상급 종합병원 10곳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끝에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10곳의 대형 병원들은 병상이 없어서 아이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들은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영현 기자입니다. 물이 차 있는 웅덩이 주변으로
경찰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 4시 30분쯤 1m 깊이 물웅덩이에 33개월 여자아이가 빠졌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119 상황실에 이제 영상 의료지도 있잖아요. 영상 통화로 가슴 압박 이런 거 이제 CPR을 실시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 측이 서둘러 응급치료를 한 끝에 아이는 간신히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약물도 좀 많이 들어갔고 하면서 CPR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가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펄스가 관측이 된 겁니다. 하지만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 10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상급 병원들은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소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거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원이 늦어지면서 아이는 맥박을 되찾은 지 1시간 30분 만에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어디라도 받아줬으면 어떻게 또 나아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찰은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아이가 물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국민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시작된 지 벌써 2번째 달을 맞았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저희가 방금 들어본 것처럼 생후 33개월 된 여자아이가 안타깝게 숨을 거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응급처치를 받고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다는 점에서 혹시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상급병원 10곳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수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게 의료 대란에 상관이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그렇게 믿어봐도 될까요? 이거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환자가 이게 소생 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고요.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에서 해당 환자를 받지 않았던 이유도 알아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겠는데요. 다만 이번 사망 소식이 의료 대란이 더 이상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로 어떤 내용이 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추진 경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잖아요. 이 대국민 담화에 2,000명 정원을 축소한다든가 백지화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2,000명 증원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의료 대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것 말고 의료계에 또 다른 유화책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강경책을 발표를 한다면 오늘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뒤에 그 병원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입니다.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면 다음 날 주간 업무 오프를 원칙으로 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외래와 수술은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직서는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절반 정도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동네 병원도 진료를 좀 축소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쪽 소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건 개원의가 주축이 된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를 하겠다는 건데요. 의협 비대위의 언론 홍보위원장으로 결정된 김성근 여의도 성모병원 교수는 준비된 병원은 바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개원의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비대위는 의료개혁 원점 제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담화 이후에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원도 평창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는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에서 4명이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꽃이 보이고 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야산에서 불이 나 차량 9대와 인력 26명을 긴급 투입해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지 않아서 확산이 이렇게 크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조기에 투입되고 해서 금방 진화가 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 주택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조그만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경이 탑승한 구조정이 레저보트를 끌고 갑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에는 경기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경비정, 민간 해양 구조선을 급파해 신고 20분 만에 4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예인했습니다. 보트 엔진 꺼놓고 낚시하시다가 보트 시동이 다시 안 켜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예인해온 상황입니다. 해경은 겨울 동안 운항하지 않던 레저보트를 운항할 때는 반드시 항행장비와 통신장비, 엔진 등 장비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일본에서 한 건강보조제 원료인 붉은 누룩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먹은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붉은 누룩 성분이 얼마나 사용됐고 또 얼마나 판매됐는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대만에서도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복 차림의 일본 정부 관계자 수십 명이 오사카 소재의 한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大阪市と厚労省の方お入りいただきましてただいまより立ち入りの調査をお受け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私どもとしましては誠実に対応し 이 공장에서 작년에 만들어진 건강 보조제를 먹고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입원을 했으며 수백 명이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약사가 문제를 인지한 것은 올해 1월로 조사됐는데 2달이나 늦게 관련 제품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因果関係が分か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回収の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は当た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し、またこの点につきまして社外のご意見も伺いながら判断をしていった。 특히 보조제 속 붉은 누룩, 즉 홍국 원료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바야시 제약은 이 성분을 다양한 용도로 팔았습니다. 昔から発売してた商品がなぜ急にこんな風になっちゃうのかね。特別食品に入ってるもん、あれ使われてますからね。お味噌だってそうだもんね。 특히나 피해자들이 섭취한 홍국에서 푸베룰린산이라는 독성이 발견돼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해당 성분의 제품을 먹은 6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식약처는 현재까지 수입된 제품은 없다며 앞으로 통관 단계에서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 수도권 외 지방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경쟁자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와 TV토론을 합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와 의정 갈등으로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뒤 다음 날 휴무를 원칙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중증 환자와 응급 환자의 진료 유지를 위해 병원별로 외래와 수술 일정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SPC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이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백모 전무가 검찰 수사관에게 뇌물을 주고
빼돌린 수사 정보를 허 회장이 보고받았는지도 조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로 재밌게 남을 속인다는 만우절입니다. 그런데 이 장난이 지나치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12에 장난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는데 경찰은 엄중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경찰 112 상황실로 걸려온 한 신고 전화. 남성이 다짜고짜 욕설을 합니다. 잠시 뒤 같은 번호로 신고 전화가 걸려오더니 또 욕설이 이어집니다. 신고한 거 있으세요?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전화하시면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다른 허위 신고 중에는 아예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앞에 시한폭탄을 쏘았으니 경찰 출동을 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거짓 신고는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은 이 같은 거짓 신고에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허위 신고로 처벌되는 건수는 2021년 3,800건에서 지난해 4,900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새로 제정된 112 신고 처리법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사전투표소 인원을 직접 세어보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카메라 설치를 도운 남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 차량에서 모자를 꾹 눌러 쓴 남성이 내립니다.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40곳이 넘는 전국 사전투표소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붙잡힌 40대 유튜버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확인된 40곳 외에 추가로 카메라 설치한 곳 있나요? 맞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피의자는 사전투표 인원을 직접 세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신 이유인가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어요. 써보고 싶었어요. 법원은 이 남성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이 남성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그냥 실수일 뿐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도운 혐의로 해당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남성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외국민을 포함해 모두 4,428만 명입니다. 이제 나흘 뒤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투표율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의 국내외 유권자 수는 모두 4,428만 11명입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보다 28만 명, 0.6% 늘었습니다. 50대가 전체 유권자 중 약 19.7%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들은 오는 5일과 6일 사전투표를 하거나 본투표일인 10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에 유리하다는 선거 통념 때문에 사전투표 독려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도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에 이어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까지 나서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4번을 달고 있는 국민의 미래 우리 후보들을 부재자 투표 때도 그렇고 또 10일 날 기억을 해 주셔서 사실상 지지층의 투표 결집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는 인식 속에
사전투표부터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끝에 보수 진영이 승리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가장 많은 의석이 걸려있는 경기도를 찾은 자리에서 5살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민생과 심판, 투트랙 전략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경남을 찾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승부처 경기 성남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먼저 무상보육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5세 이상 무상교육,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와 유치원 지원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 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 소중한 일이 커리어의 장애물이 되거나 보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또 범죄자들이 시민을 지배하는 세상을 막아달라고 2조 심판론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범죄 혐의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검사 20몇 년 했지만 그거 한 사람이 그런 범죄 다 하는 거 제가 못 봤어요.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이 휴일 이른 아침부터 현장 유세를 택한 곳은 이곳 경기입니다. 전국 최다 의석 60석이 걸린 최대 접전지 경기 탈환을 위해서 한 위원장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울 송파, 강남을 찾아 수도권 순회를 마친 한 위원장. 오늘은 부산과 경남을 찾아 표심 공략을 이어갑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안방인 인천 계양을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과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힘의 읍소작전에 속아선 안 된다며 또 정권 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아침부터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교회와 성당을 잇따라 찾아갔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함께하면서 안방 표심 다지기에 나선 겁니다. 오후에도 계양을 떠나지 않고 집중 유세를 이어간 이 위원장은 정권 심판론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뻔한 작전 남아 있거든요. 울고 막 큰절하는 거예요. 절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큰절 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동산과 막말 논란 등에 휩싸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문제가 없진 않다면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의 문제점을 부각했습니다. 언론까지 일방적으로 속된 말에 몰매를 때리듯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심한 저쪽 후보들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유세차를 타고 계양구 주택가 곳곳을 돌며 지역구 유권자들과 접촉을 강화했습니다. 이동 시간 도중에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격전지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를 위해 원격 유세 지원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인천에서 진행되는 TV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와 격돌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제3지대 정당들은 지역구를 단 한 석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막판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차별화를 내세웠지만 별다른 분위기 반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은 수도권 격전지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젊은 층이 주로 방문하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을 찾아 성평등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새로운 미래도 수도권 지원 유세에 집중하는 한편 거대 양당과 조국 혁신당을 모두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전관예우, 편법 대출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을 불공정 4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과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인천과 대전, 충남을 방문한 이주영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지역구 후보자 지원 사격에 집중했습니다. 1번, 2번이 서로 싸우면서 국민들께 절망만 보여드리는 정치를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치의 부활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에서 분투하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이 선거 막판 분위기 반전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권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부 김태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일단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래 공약집에 없었던 깜짝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내년에 5살부터 무상교육, 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죠. 당초 공약집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지난 27일 발표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중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어떤 깜짝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깜짝 발표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얼마 전에 무상 대학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위원장이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와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역시 공약집에 없던 공약입니다. 이 공약집이라는 게 사전에 여러 조사도 하고 재원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내놓는 약속인데요. 여야 모두 선거가 임박하니까 정확한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 없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나왔다고 하던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입니다. 이 삼선의 조혜진 의원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살 길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선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건 조 의원이 처음입니다. 네, 그런데 조혜진 의원이 갑자기 이런 기자회견을 연 이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권 심판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조 의원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불통의 모습을 보였고 국정과제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 원내 일당을 얻지 못하면 모든 당선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부활절 행사에서 한껏 몸을 낮추겠다, 낮은 자세를 강조를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네, 일단 조 의원의 기자회견을 의식한 건 아니었지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개혁 관련해서 오늘 직접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걸 감안하면 이번 한 주가 총선 민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 한번 살펴보면은 원희룡 전 장관하고 명룡대전 펼치고 있잖아요.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부활절 예배에서 마주친 두 사람, 서로 눈길도 안 주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유세에서도 한 번 더 부딪혔는데요. 이 위원장이 유세를 한창 하던 중에 원 후보의 유세차가 소리를 그대로 켠 채로 지나가자 이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 저들의 품격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후보가 유세하고 있으면 조용히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이후 선거사무소 앞에서는 지지자들끼리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분위기는 더 격화됐습니다. 네, 명룡대전 사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오늘 첫 후보 간 토론도 이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TV토론 사전 녹화가 있는데요. 이 토론은 내일 저녁 9시 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어제 저녁 일정을 모두 비워서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TV토론회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는 4월 8일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지역에서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이 관측될 걸로 보입니다. 1979년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개기일식인데요.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엔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오는 4월 8일 북미 일부 지역이 낮에도 어둠에 잠길 예정입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인 개기일식이 45년 만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People within that path of totality will be people in parts of Mexico, the USA, and southeastern Canada as well. Other people outside of those regions may well see a partial solar eclipse.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체 등은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 지역을 개기일식 관측 최적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지 당국은 관광객 최대 100만 명이 도시에 운집할 것으로 보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응급 의료 등 문제 발생에 대비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눈으로 직접 관측하는 것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Never look directly at the sun, right? Especially though it's going to be a big appeal to want to look on April 8th. But you want certified eclipse glasses, which are. 미국에서는 텍사스주와 아칸소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등 여러 대도시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연방항공청은 개기일식 나흘 전인 4일 항공편이 5만 편 이상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부 학교는 교통마비 등을 우려해 휴교하거나 등교 시간을 앞당겨 개기일식 관측을 위한 별도 수업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명품 시계를 줄줄이 차고 나와 국민들의 분노를 산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페루 대통령인데요. 결국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송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 밖에 경찰들이 서 있습니다. 문을 열라는 요구가 거부당하자 강제로 부수고 들어갑니다. 페루 당국이 대통령 자택과 대통령궁을 연달아 압수수색했습니다. 볼루아르테 대통령이 차고 나왔던 명품 시계의 취득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2년여 동안 총 14개의 명품 시계를 찾는데 일부는 14,000달러, 약 1,886만 원에 달합니다. Aquí no solo se trata de los relojes Rolex, que ese es el escándalo de las últimas 2 semanas, sino también se trata de un desbalance patrimonial encontrado en sus cuentas bancarias, que tiene 11 cuentas bancarias. 일부 시계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없고 대통령이나 부통령 급여로 구입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40여 명의 검찰과 경찰이 투입돼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Han llegado a incautar objetos. Todo eso es reservado, producto de investigación. Más adelante el Ministerio Público va a informar lo que se ha incautado. Les prometí trabajar con las manos limpias. Aquel 7 de diciembre de 2022 entré por la puerta grande y me iré por la misma puerta el 28 de julio de 2026, siempre con las manos limpias.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이 기마경찰대와 딱 마주쳤습니다. 꽤나 당황스러웠을 듯 싶은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말이 엄청 빠르게 건물 기둥 사이를 달려가는데요. 타고 있는 사람의 바디캠이 이리저리 흔들릴 정도. 저 멀리 한 사람이 차도로 도망을 가려다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없어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멕시코에서 한 좀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났는데 하필이면 기마경찰대와 딱 마주쳐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둑은 230달러어치 물건을 훔치고 마약 물품도 소지하고 있었다네요. 미국에선 엄청난 규모의 로또 당첨금 주인공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는데요. 어느 정도의 금액인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달 30일 미국 방송에서 복권 숫자를 뽑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첨금은 무려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돈이 더 쌓여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인 오늘 다시 숫자 추첨을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파워볼 복권인데 이제 당첨금은 9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5번째로 큰 규모의 당첨금이라고요. 이러다 2조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달걀을 세차게 던져 보이기도 달걀로 예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저마다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부활절 보내는 방법 함께 보시죠. 어린 아이들이 무언가를 멀리 던지고 있는데요. 예쁘게 색칠된 삶은 달걀, 부활절 달걀입니다. 독일의 한 마을에서 부활절 달걀 던지기 대회가 열려 과거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이 펼쳐졌습니다. 작년에만 300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초콜릿으로 만든 달걀도 눈에 띄는데요. 프랑스 파리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한 한정판 부활절 초콜릿. 이 작품은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가까이 된다는데요. 부활절과 스포츠를 접목시킨 초콜릿 아트가 눈길을 사로잡았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쉽사리 잡히진 않는 모습입니다. 사과를 비롯해 소금과 대파 같은 필수 식재료의 값이 올랐고 국제유가도 오름세인데요. 3%대의 고물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한 주부가 흑대파를 이리저리 살펴보다 결국 내려놓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도 선뜻 사과를 카트에 담지 못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목표로 내세운 2%대 물가 유지를 위해 긴급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 등 과일 가격이 먹거리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3%대로 오른 겁니다. 실제 정부가 조사한 306개 생필품 중 가격이 오른 제품은 모두 167개로 1년 사이 평균 9%가 올랐습니다. 백설탕 1kg 가격은 1년 전 같은 달 대비 26% 올랐고 500g 소금도 24%나 비싸졌습니다. 과자와 빙과류, 수산물 가공품, 양념 소스류 등의 가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또 최근엔 국제 유가 상승에 이어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원재료 가격이 언제든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은 2%대 물가 유지가 쉽지 않다는 입장인 가운데 3월 소비자 물가 통계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GTX의 수서 동탄 노선 개통 첫날인 지난 토요일 19,000명이 이 철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예상했던 16,000명보다 13% 정도 많았는데 동탄역에서 승하차한 승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평일에는 출퇴근 승객이 있기 때문에 하루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사람을 속이는 스미싱 범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미싱 문자 적발 건수는 50만여 건으로 20년 95만 건에서 22년 3만 7천 건까지 낮아졌다가 다시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건강검진 결과나 교통위반 과태료를 안내하는 것처럼 속이는 범죄가 전체 69.5%에 달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생계, 의료, 주거급여 같은 12개 사회보장급여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소지에 상관없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1월 13개 사회보장급여의 실거주지 신청을 가능하게 했고 이번에 12개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저출산 해결책을 찾는 MBN 연중기획 부자행 8번째 순서입니다. 이번엔 지방 소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며 난임 진료를 받는 사례를 취재했는데요.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아이를 갖겠다는 의지 하나로 희망을 놓지 않는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돕기 위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 과거 자궁질환 수술을 받고 3년째 임신을 시도 중인 은혜 씨가 시술 결과를 들으러 집을 나섭니다. 제 이제 자궁 상태나 이런 것들이 광주 쪽에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배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전남 무안에서 자차와 기차, 지하철을 번갈아 타며 경기도 난임 전문 병원까지 왕복 700km를 오가는 머나먼 길. 안 좋은 생각들은 미래 자녀의 모습을 그리며 애써 지워봅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하면서 가는데 뭐 그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죠. 이번이 9번째 시술이었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은혜 씨는 4시간 넘는 귀갓길로 발을 돌립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폐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해야 되는 거죠. 결혼 연령이 점차 늦어지면서 은혜 씨처럼 난임을 겪는 부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는 14만 명을 넘었으며 2018년에 비해 16.9% 증가했습니다. 첫 아이만큼은 난임 지원에 연령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45 전까지는 그래도 70%까지 지원을 하는데 45이 넘어가면 50%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게 나이 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전문가들은 난임 부부는 일단 출산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거주지와 연령, 상황에 맞게 핀셋 지원을 하는 한편 누구나 접근 가능한 난임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무조건 횟수를 늘려주는 거는 저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난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시도를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접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완연한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는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순천 1.7도, 서울 5.7도, 안동은 3.5도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이 18도, 대전 20도, 대구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호남과 경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요즘 봄꽃 덕분에 눈은 즐겁지만 호흡기가 괴롭다는 분들이 많죠.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라면 꽃가루 농도가 높은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 환기는 피해야 하고요. 되도록 야외 활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긴 옷과 마스크를 착용해 꽃가루가 몸에 닿는 면적을 줄여야 하고요. 꽃가루가 붙기 쉬운 털 소재 옷보다는 매끈한 질감의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